2014년 4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던 밤 11시 50분경 포항 북부경찰서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의 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41세 여성 김모 씨가 누군가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가게 화장실에 숨어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한 남성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입문 주변에 40, 50대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알몸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었고 벽과 테이블, 바닥 등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여성은 이 단란주점의 여사장 53세 박모 씨였습니다. 이어서 여종업원이 가게 화장실에 숨어 있다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단란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간 경찰. 굳게 잠겨있는 문을 두들기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이내 천천히 문이 열리더니 여종업원 김 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 씨 역시 숨진 여사장 박 씨와 마찬가지로 알몸 상태였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인지 온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몸을 가릴 담요를 건네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은 탓인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그저 어떤 남자가 사장님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말만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김 씨를 안정시킨 뒤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경찰을 대동의 집으로 귀가시키는 한편 김 씨가 진술한 가해 남성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곧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숨진 여사장 박 씨는 칼과 같은 예리한 흉기로 온몸이 난자당한 상태였고 눈으로 대충 어림잡아도 무려 50곳이 넘는 상처가 보였습니다.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또 단란주점 안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족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음에도 범인의 지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지문을 지웠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경찰은 단란주점 출입문 부근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헬멧과 우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도 범인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을 했는데 범인의 DNA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요. 헬멧이랑 우비를 두고 갔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간 걸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헬멧과 우의를 바탕으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폭우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 주택과 상가 수백 곳을 돌아봐도 목격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행방을 놓치나 싶었을 때 다행히도 해수욕장 인근 한 분식집에서 드디어 범인에 대한 단서를 포착합니다. 분식집 주인은 경찰이 건넨 헬멧과 우의를 보더니 얼마 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배달원에게 빌려준 헬멧이라며 배달원의 정체를 경찰에게 알려줬는데 바로 포항에 살고 있는 40세 남성 이진욱이었습니다. 이진욱의 신상 정보를 곧바로 확인해본 경찰. 놀랍게도 절도와 폭력, 성폭력, 강도 등 무려 전과 14범의 전과자였습니다. 심지어 2010년경 술집 여사장을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전인 2014년 1월 9일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진욱을 단란주점 여사장 박 씨 살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 놀란 마음을 추스른 여종업원 김 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진욱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사장 박 씨를 칼로 찌른 사람이 이 남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한눈에 범인이 맞다며 이진욱을 알아봤습니다. 김 씨는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어렵게 떠올리며 하나하나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형사들도 놀랄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인 28일 저녁 8시 30분경 여사장 박 씨로부터 가게로 빨리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간이 되는지 스케줄부터 물어보는데 이날은 다짜고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빨리 와달라기에 많이 바쁜가 보다 싶어 서둘러 가게로 출근했지만 가게 안은 텅텅 비어 있었고 내실에서 이진욱과 여사장 박 씨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리에 앉아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여사장 박 씨가 이진욱에게
어제 도시락을 쏴주려고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하며 살갑게 대하길래 서로 매우 친한 사이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박 씨의 몸짓과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어색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이진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50만 원을 낼 테니 오늘은 손님 받지 말라며 가게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이진욱이 양손에 칼을 들고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여사장 박 씨가 에이 진짜 오늘따라 왜 그래 장난치지 마 하며 이진욱의 팔을 붙잡자 이진욱이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갑자기 박 씨의 얼굴을 가격하더니 뒤이어 목 부위와 어깨를 칼로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순간 여사장 박 씨와 자신은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지만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후 이진욱의 지시에 따라 갖고 있던 귀중품을 다 내놓고 알몸으로 벽에 기대어 선 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추행 당하는 도중 이진욱이 잠시 라텍스 장갑을 손에 끼는 틈을 타 여사장 박 씨가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붙잡혔고 이후 목 뒤쪽을 칼로 수십 차례 공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욱은 또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 박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가슴과 복부 등을 계속해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이진욱이 박 씨를 칼로 찌르는 사이 자신은 내실한 화장실로 급히 도망쳐 문을 걸어 잠그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종업원 김 씨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수많은 전과를 가진 이진욱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서둘러 공개 수배에 나섰고 이진욱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던 중 이진욱이 가입한 휴대폰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40대 남성 조모 씨인 점을 확인해 곧바로 조 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이진욱의 고향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 당일 새벽에 이진욱을 만난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공범 혹은 이진욱의 도주를 도와주는 조력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은 곧장 조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범죄 전력으로 인해 친구 이진욱의 휴대폰 개통이 쉽지 않아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고 이진욱을 만난 것도 29일 새벽에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경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달라 해서 데려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진욱이 큰 사고를 쳤다. 이번에 들어가면 30-40년은 있다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설마 사람을 죽이고 달아나는 것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새벽에 이진욱을 경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줬다는 조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터미널 인근 CCTV를 조사해보자 이진욱이 서울행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친구 조 씨는 이진욱이 서울로 올라간 것은 아마 이혼한 전 부인 때문일 것이라며 평소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이혼한 전 부인 때문이다. 언젠가는 죽여버릴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의 진술을 전해들은 경찰은 이진욱이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이진욱의 전 부인 30대 여성 권모 씨가 이진욱과 함께 살던 서울 강서구에서 최근 인천으로 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둘러 형사 4개 팀을 서울과 인천 등지로 급파해 권 씨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공조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이진욱 검거 작전에 나섭니다. 그렇게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친구 조 씨가 이진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 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이진욱이었다며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주더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전화번호의 주인을 확인한 경찰은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5세 여성 신모 씨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입니다. 살해된 여사장 박 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경찰은 서둘러 신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 씨 집에 도착한 경찰이 조인종을 수차례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한 발 늦은 것인가 생각하던 때 집안에서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천천히 문이 열리더니 신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진욱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최근에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신 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자신이 이진욱에게 살해될 뻔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신 씨는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신 씨는 4월 30일 오후 2시경 전화방에 연락을 받고 이진욱을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며 저녁에 좋은 곳에서 밥을 사겠다는 이진욱의 말에 선뜻 저녁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경 이진욱이 전화가 와서 준비가 늦어져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일단 내가 있는 모텔방으로 와라고 했고, 이 말에 따라 인근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이진욱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텔방에 들어가니 이진욱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피가 묻은 칼을 꺼냈고,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하며 가지고 있던 금품과 차키를 빼앗고는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진욱에게 나도 불쌍한 인생이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은데 차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니 한 번만 봐달라. 대신 도주하는 걸 돕겠다며 애원하자 이진욱이 이를 수락했고, 밤 9시 30분경 모텔에서 나와 이진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 이진욱이 돈을 받을 때가 있다며 계좌번호와 휴대폰을 달라 해서 줬고, 이후 누군가에게 연락하더니 갑자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하차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의 차에 던져두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씨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신 씨의 차를 수색해 이진욱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칼을 수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으로 이진욱이 또 어떤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라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조 씨가 또다시 이진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조 씨가 송금하지 않자 확인차 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이 걸려온 전화번호로 곧바로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인천 계양구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서둘러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인한 경찰. 그러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진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이동 동선을 확인하자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긴급 수색에 나섰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5월 1일 밤 8시 50분경 작전동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이진욱을 발견해 마침내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4년 포항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강간살인마 이진욱의 범행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진욱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여사장 박 씨를 살해하게 된 이유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이진욱은 2014년 1월 교도소 출소 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4월 2일 해수욕장 인근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사장 박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몇 번 술을 마시러 갈 때마다 박 씨가 친절히 대해줘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됐고, 이에 박 씨에게 밥을 사겠다며 만남을 요구했지만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박 씨로부터 지금 뭐하냐, 심심하다, 술이나 한잔하게 가게로 와달라는 연락이 왔고, 이에 자신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고 느껴 순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챙겨 저녁 8시경 단란주점으로 찾아간 뒤 술을 마시던 중 박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고 어차피 막장인 인생, 최대한 많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마지막에 전처를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29일 새벽 친구 조 씨에게 연락해 차를 얻어 타고 경주 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올라간 뒤 전화방을 통해 만난 신 씨를 성폭행하고 차량과 금품을 갈취했는데, 신 씨가 차를 빼앗지 말아달라, 대신 도주를 돕겠다고 해 이를 수락하고 부천으로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 전처를 찾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인 신 씨를 살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지인 인천에 도착한 뒤 살해하려 했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인을 멈춰달라는 신 씨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고, 살려보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범행 도구인 칼만 신 씨의 차량에 버려두고 부천시에서 내려 신 씨를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차한테 복수하고 보훈 사무소에 찾아가서 특수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면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의지 또는 반성이나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진욱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도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가학적이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포항 단란주점 살인범 이진욱에 대해 자신의 삶이 이토록 망가진 것은 전처 때문이다라고 하는 모습 등으로 봤을 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살인범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살인범으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이 있으며 이진욱 역시 사이코패스 성향을 나타내는 PCLR 점수가 28점이 나오며 29점을 받은 강호순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범죄를 저지른 포항 단란주점 살인마 이진욱.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